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산 인삼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중국 인삼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 이제 믿을 건 한국 인삼뿐이라며 중국산을 외면하고 앞다투어 한국 인삼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면세점 인삼 코너는 매일 아침 품절 사인을 내걸고 양령시장에는 중국 예약 전용 딱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인삼을 싹쓸이하는 이 사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중국인 여성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중국 전역의 저녁 뉴스를 뒤흔들며 K인삼 사재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우메이린이며 저는 베이징의 에버그린 헬스푸드 전략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중국 고객들에게 우리 토종 인삼이 세계 최고라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래서 K인삼 열풍이라는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인삼이요? 과대평가된 값비싼 제품일 뿐이에요. 라고 팀에 말했습니다. 우리 인삼도 활성 성분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프리미엄 홍삼 매출이 30%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 동료 탕린이 얼굴이 붉어진 채로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음의 이사님, 이거 보세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고객 댓글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한국 인삼만이 진짜 에너지를 줘요. 중국 인삼은 두통이 났어요. K 인삼은 부드럽고 강력해요. 한 푼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메시지를 넘기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이 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소셜미디어 영상을 스크롤했습니다. 한 클립에서는 쇼핑객들이 서울 면세점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콘서트 대기표처럼 번호표를 들고 6뿌리짜리 홍삼 2병을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젊은 여성이 구매한 인삼을 언박싱했습니다. 금색 종이에 하나씩 쌓인 인삼 뿌리가 마치 꼬인 사람 형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맡고 눈을 감으며 이 향기는 마치 액체 햇살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벗겨진 벽지를 바라보며 제가 이 열풍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이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가슴은 긴장으로 뒤틀렸지만 어딘가 설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봄바람에 벚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명동 면세점 거리로 향했습니다. 네온사인에 K인삼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면세점 안에는 화장품 대신 인삼 상자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당 2개 한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한국 부부가 5년근과 6년근의 차이를 직원에게 묻고 있었는데 마치 와인을 논하는 듯 열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지는 서울 양령시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말린 버섯, 이국적인 차, 손 모양으로 꼬인 듯한 뿌리들이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인삼 가게마다 중국 수출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정갈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홍삼차 샘플을 건네주었습니다. 짙은 호박빛 차를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쌉쌀한 맛이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온기가 목에서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방울의 오랜 전통과 정성이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인삼은 제품이 아니라 전통과 과학, 자부심이 엮인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차잔을 꼭 쥐고 서 있는 제 모습에 중국 고객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까지 달려오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제가 인삼에 대해 그리고 제 일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맛본 한국 홍삼의 여운이 아직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러운 줄무늬를 만들어 방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삼 농장을 방문하고 이 뿌리들을 키우는 농부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로비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조용한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는 친절한 직원분이 서울 지도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파주 스마트 인삼농장이라고 표시된 곳을 따라갔습니다. 시내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파주라고 말하자 운전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마천루가 들녘과 낮은 언덕으로 바뀌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착하자 밝고 바람이 부는 아침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유리 지붕이 햇빛에 반짝이는 온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철문이 열려 있었고 저는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땅내음과 봄비의 기운이 섞인 신선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농장 매니저입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가 또렷했지만 저는 서툰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바꾸어 저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첫 번째 온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온실 안은 포근한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특수 LED 조명 아래 올려진 화단마다 가지런히 자란 인삼들이 있었습니다. 식물마다 똑같은 키로 작은 우산처럼 퍼진 연두빛 잎이 앙증맞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흙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을 살폈습니다. 이건 미스트 시스템입니다.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물과 영양분을 최적의 타이밍에 뿌려줍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미스트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니터가 가득한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한 화면에는 온실 지도에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보였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온도, 습도, 토양 수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AI가 모든 세부 사항을 감시합니다. 센서가 변화를 감지하면 조명이나 미스트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저는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농장이 과학소설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어서 시연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바닥만 한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의 매끈하게 흰 모양이 마치 물음표 같았습니다. 이건 이곳에서 재배한 6년근 홍삼 뿌리입니다. 그러고는 얇게 썬 조각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돼지의 맛처럼 깊고 쌉싸름하다가 이내 가슴 깊이 따뜻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맛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어실 한쪽 화면의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온실 가장자리에서 작은 해충 발생이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작은 드론이 윙잉 소리를 내며 나타나 식물성 천연 방제액을 분사했습니다. 드론은 위아래로 맴돌다 이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드론 소리보다 더 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몇 뿌리마다 이렇게 지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져 온실 지붕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인삼은 수백 년의 지혜로 길러지고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졌던 의심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농부들의 묵묵한 헌신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왜 K-인삼에 열광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스마트 농장을 떠난 뒤 저는 에너지가 충만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미 스케치와 메모가 가득했지만 저는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가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그래도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소나무가 줄지어 선 구불구불한 길을 달렸습니다. 공기에는 솔방울 수지와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나무문이 달린 낮은 흰색 건물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파란 방수포가 덮인 밭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포장 아래로 길게 흙더미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밭으로 다가가니 한 노인분이 무릎을 꿇고 인삼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해진 집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음의 이사님이시죠? 저는 이진우 농부입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도울 수 있냐고 여쭙습니다. 이 농부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오늘은 수학을 배워보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호미를 건네받아 함께 흙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뿌리는 황금실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 농부님은 뿌리를 살살 들어 올려 흙을 털고 햇빛에 비추셨습니다. 굵고 단단한 뿌리 껍질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굴곡을 따라 살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아직도 대지에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6회입니다. 농부님이 뿌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6회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보살폈지요. 다음 뿌리로 안내해 주시며 작은 잔뿌리들을 건드리지 않고 본뿌리만 잘라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스러졌습니다. 신선한 흙내음을 깊이 들이마시자 잠시 저는 저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와 이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뒤에는 작은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나무 테이블 주위에 모여 뿌리를 닦고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농부님의 따님이 저에게 홍삼차 한 잔을 권해주셨습니다. 차빚은 옅은 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농장 시음차보다 부드러웠고 속에서부터 가슴까지 은은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농부님 손녀인 12살쯤 된 밝은 눈의 소녀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인삼 뿌리 그림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처럼 인삼농부가 될 거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꿈을 믿는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어서 농부님은 작은 기념비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인삼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농부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돌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었지요. 저는 차가운 돌 표면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고 부드러운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뿌리를 다시 방수포로 덮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농부님은 임시 가림막 아래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마을 축제에 오실 겁니다. 농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을 축하하며 음악과 음식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축제를 통해 인삼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자 저는 마지막 뿌리줄을 덮는 일을 도왔습니다. 농부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들판과 농부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으로 뛰는 전통의 증인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중국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등불빛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해가 언덕 뒤로 넘어가자 주민들은 인삼밭 사이 길에 종이등을 매달았습니다. 각 등불은 부드러운 황금빛을 내며 따뜻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공기에는 생선구이 냄새와 달콤한 청주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새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진우 농부님 가족을 따라 축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에는 낮은 나무 무대가 있었고 손수 그린 선명한 붉은 인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집자리들이 깔려 있어 누구나 편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농부님 손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잠깐만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잠시 후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제 심장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2명의 무용수가 전통 한복을 입고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옅은 녹색과 하늘색 치마에 섬세한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결처럼 길게 들이온 비단 스카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무용수들은 원을 그리며 가볍고 정교한 발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스카프가 부채처럼 펼쳐져 등불빛을 받아 색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넛을 잃고 그들의 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용수들의 팔동작은 마치 인삼 뿌리처럼 땅속 깊이 뻗었다가 달빛을 향해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스카프는 더욱 빠르게 휘날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춤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박자가 제 뼛속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무용수들은 깊이 절한 뒤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축제 진행자가 저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등불이 드리워진 무대 위에 올라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행자는 인삼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귀한 손님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단에 쌓인 완벽한 인삼 뿌리 하나가 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매끄러운 곡선을 느꼈습니다. 군중은 고요해졌고 저는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식이 끝나자 주민들은 인삼춤을 위해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손을 잡았습니다. 북피리 그리고 현악기의 부드러운 울림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우리는 무대를 중심으로 느리게 원을 그리며 음악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의 땅은 밭의 흙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주민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등불에 비친 환한 미소, 자부심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농부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농부님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이 돌면서 저는 강렬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인삼을 연구하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그 심장박동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졌던 의심은 멀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곳 등불 아래에서 저는 인삼이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사람과 땅, 전통을 잇는 유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춤은 마지막 북소리와 함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놓고 환호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축제 음식을 권해주었습니다. 팥소를 넣은 찰떡, 은박에 싼 군고구마, 그리고 등불빛에 반짝이는 작은 청주잔들. 저는 하나하나 맛보며 음미했습니다. 도시에서 맛보던 어떤 음식보다 더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어느새 등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등불을 다시 바구니에 담아 모았습니다. 광장은 사라지고 머리 위로는 별빛만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저는 잠시 홀로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마지막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에는 밤의 마법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뿌리를 수확하고 이 마을과 작별해야겠지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곳의 따스함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눈을 감고 등불이 빛나던 밭에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간직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저는 북소리와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나무 기둥 사이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흙길 옆에는 떡, 생선구이, 매콤한 김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이 가득한 탁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숯불 냄새와 달콤한 청주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소리를 따라 인삼밭 옆 공터로 갔습니다. 작은 무대가 있었고 선명한 붉은 인삼 그림이 손수 그린 현수막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모여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쫓으며 종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진우 농부님 가족을 찾았고 손녀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이리 오세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에게도 이모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피리를 건네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연주하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피리를 불 줄 몰랐지만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첫 음은 삑하고 날카롭게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정히 웃었습니다. 다시 불어보니 두 번째 음은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곧 드럼과 작은 징 소리가 합류해 제 리듬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음악이 제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석 연주가 끝난 뒤 축제 진행자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는 빨간 리본으로 묶인 길고 가느다란 인삼 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인삼은 중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또렷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군중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인삼을 받았습니다. 매끄럽고 묵직한 뿌리 껍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삼은 제게 금보다 귀합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밭으로 이동해 인삼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팀과 어른 팀이 나뉘었습니다. 각 주자는 작은 인삼 바구니를 들고 출발선을 섰습니다. 휘슬 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먼저 질주하며 줄 사이를 누볐습니다. 저는 어른팀에 합류해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달렸습니다. 좁은 길을 달리며 바구니가 옆구리에 부딪히는 느낌이 경쾌했습니다. 앞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응원소리가 제 등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진우 농부님의 따님에게 바구니를 건네주고 그녀는 머리끈 따은 머리를 펄럭이며 달려나갔습니다. 아이들 팀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모두 환호했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행복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주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긴 탁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인삼죽이었습니다. 걸쭉하고 크리미한 죽 위에 얇게 썬 인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부드러운 포옹 같은 온기가 몸속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죽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지난 축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물을 살린 비가 내렸던 해, 씨앗을 가져온 조상 이야기, 수확 후의 축하잔치 등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매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각 이야기는 그들을 땅과 서로에게 이어주는 실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주민들은 등불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등불은 빛나는 씨앗처럼 어둠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등불을 꼭 쥐고 베이징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끝없는 회의, 차가운 사무실 벽, 웃지 않는 차트들. 이곳 등불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평화를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면 한국 인삼의 맛뿐 아니라 그 이야기도 전하겠다고. 가족과 축제 그리고 이 땅이 키운 모든 뿌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약속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행 가방이 문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떠나기 싫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부드러운 아침 안개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창백한 하늘 아래 밭은 은빛 물결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진우 농부님 가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화덕 옆 낮은 나무 벤치에 저를 앉히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숯 위에서 인삼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따뜻함과 대지의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월의 흔적으로 매끄러워진 나무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죽은 위안을 주는 맛이었고 인삼의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가슴과 팔로 퍼졌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하다가 농부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음의 이사님, 오늘은 씨앗을 심으실 겁니다. 라고 하시며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후추알만 한 작은 인삼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앗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농부님이 설명하셨습니다. 6해 후면 오늘 수확하신 뿌리처럼 자랄 것입니다. 저는 씨앗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로 발아에 자라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농부님은 저를 준비된 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흙은 어둡고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씨앗 하나를 넣은 뒤 살짝 흙을 덮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시원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씨앗 하나하나가 약속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씨앗을 덮고 나서는 손바닥으로 흙을 살짝 눌러주며 속삭였습니다. 튼튼히 자라거라. 저는 일어나며 옷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이 땅과의 새로운 인연을 느꼈습니다. 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농부님 따님이 작은 흙 화분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걸 베이징에 가져가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화분을 품에 안았고 따뜻한 흙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가볍게 안아드렸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도우러 사라졌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다다라 저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녀는 축제 때 제가 불었던 작은 나무 피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음악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샘물처럼 맑았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뒤돌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매달았던 등불이 여전히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지만 아침빛의 색이 은은해졌습니다. 밭 뒤로는 온실이 반짝였고 멀리 산들이 조용한 수호자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이곳을 조금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스마트 농장에 반짝이는 불빛, 방수포 아래 수확, 축제의 음악과 웃음, 씨앗심기까지. 이 여행은 단순한 조사 이상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나란히 공존하고 모든 뿌리에 정성과 자부심이 스며있는 세계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곁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흑화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장을 풀고 작은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장의 선명한 녹색 잎이 빛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이 새싹을 정성껏 키우고 에버그린 헬스푸드의 모든 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이 말을 창문에 대고 밭이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을에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음은 가득 찼고 제 삶이 영원히 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어떠셨나요? 작은 인삼 씨앗 하나가 어떻게 농부들의 정성과 첨단 기술을 거쳐 우리 식탁까지 닿는지 보셨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제 의문은 한국 농촌의 전통과 혁신을 만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한국 인삼이 품은 이야기와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와 이 마을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